안녕하세요. 영석 유니버스의 영석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차의 튜닝 역사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 차는 쌍용 자동차에서 출시한 21년식 렉스턴 스포츠칸입니다. 작년 8월쯤 차를 인수받았고요. 색상은 올리브 그린이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순정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이 상태로도 차가 너무 이뻐서 만족도 200%였는데요. 기존의 일반 SUV를 몰던 상태였는데도 차가 너무 높고 커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현재 제 차는 조금 남들과 다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캠핑과 오프로드를 좋아해 튜닝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 차의 튜닝 내역은 가이아 캠퍼의 스프링, 앞 3인치, 뒤 3.5인치, 란초 쇼바, 가브리엘 쇼바, KB홀딩스의 80mm 오버핸다, 가이아 캠퍼의 GT 하이렉, 오토 하임 루프탑 텐트, 사일론 33급 MT 타이어, 메소드 어솔트 XD 휠 17인치 진텍 언더커버 1번입니다. 저는 현재 튜닝한 상태까지 오기까지 많은 중복 투자와 다양한 투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많이 없던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기 때문인데요. 초창기 출고 당시에 가장 먼저 했던 튜닝은 김포에 위치한 가이아 캠퍼 서부지사에서 GT 하이렉과 사용하던 루프탑 텐트를 이전 장착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튜브로 가이아 캠퍼의 제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픽업 트럭으로 캠핑하는 것이 목표가 됐었고, 그렇게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기변을 하게 된 것이죠. 렉과 텐트를 달자마자 캠핑을 바로 떠났었는데요. 지금은 막힌 영종도 거북바위에서 캠핑을 많이 즐겼습니다. 여기 낙조가 정말 죽여줬었는데 지금은 막혀서 아쉽네요. 알아보니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나라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돈을 받았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서 루프렉과 텐트 튜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자 순정 상태로 그냥 있는 바퀴가 너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위치한 타이어 JK라는 업체에 방문하여 2인치 2.5 리프트업과 쇼바 교체, 사일론 ATM 3일급 타이어, 머드락 18인치 휠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높이에 대한 저의 집착이 시작되는데요. 앞뒤 2인치, 2.5인치 원만하고 휠 타이어만 바꾼 건데도 불구하고 순정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멋이 보이니까요. 그때 말로 이때부터 짜세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3일급 튜닝을 완료한 뒤에 사실 더 이상 지출은 없다 생각하고 1년 정도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을 놀러 다녔습니다. 캠핑도 정말 많이 다녔고요. 정말 차에 대한 애정이 최고치에 닿을 때였으니까요. 심지어 거리에 다니는 다른 차들을 보고서는 오프로드도 못 가는 차는 차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이후 앞뒤 2인치 2.5인치 뽕을 맞은 저는 당당히 렉스턴 스포츠칸과 관련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카페를 가입하면 안 됐던 것인데 여기서부터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카페 회원분들의 33급, 35급 세팅이 완료된 렉스턴 스포츠칸의 사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눈에 뭐가 씌인 건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차가 너무 빈약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가 마치 스프링을 자르고 다운쇼바를 장착한 투스칸이 마냥 땅바닥에 붙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밤에 잠만 들면 카페 회원분들의 우람한 렉스턴 칸이 꿈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저는 고민을 거쳐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모아뒀던 비상금으로 3위급 타이어 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사실 큰 마음을 먹고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쓰던 중국 메이커인 사일론 대신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하는 BF 구니치 AT 타이어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일론 ATM 타이어보다 3배 정도 더 나왔고 18인치 휠에서 17인치 휠로 다운하는 비용까지 350만원 가까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은 모두 일산에 위치한 타이어 JK에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모두 내돈 내산 후기입니다. 휠 사이즈를 다운한 것은 18인치보다 17인치의 더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선 휠 사이즈의 크기보다는 타이어가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험지를 다닐 때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이죠. 3위급 튜닝 후 차의 짜세는 더 나기 시작했고 자전거도 싣고 다니면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타이어가 비싸서 그런지 승차감이라든지 소음이 전혀 없었고 140km 정도 밟더라도 무리 없이 차가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BF 구니치의 멋진 외형 덕분인지 차의 분위기도 훨씬 멋들어졌었고요. 마치 최강 오프로드 차를 타고 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 차에 타이어가 얼마짜린지 알아? 라며 타이어 뽕이 들어간 채 돌아다니며 캠핑과 여행을 즐겼더랬죠. 저는 3위급에서 제가 튜닝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계속해서 리프트업, 바디업이 된 33급, 35급 사진을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멋진 오버핸들을 달아 웅장해 보이는 렉스턴 스포츠칸, 커다란 MT 타이어를 달아 어느 길이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모습들, 사람이 누워있어도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높은 정보의 멋진 차들. 저는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상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 회사원들의 월급을 그냥 훔쳐갑니다. 바로 구조 변경의 영역입니다. 우선 저는 구조 변경을 서울 금천에 위치한 가이아 캠퍼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비용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구조 변경비 250만원, 허브 스페이스 50만원, 오버핸다 200만원,
가이아 스프링 앞 3인치, 뒤 3.5인치 60만원, 바디업 패키지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서울 가이아 캠퍼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게 많이 할인해 주셨습니다. 타이어는 기존에 장착하고 있던 BF 굿리치 AT 타이어를 남양주에 위치한 타이어 게러지라는 온 오프로드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사일룬 33 MT 타이어로 대품을 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비용도 후하게 잘 쳐주셔서 여기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오버 휀다와 허브 스페이스는 법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려면 코너링의 안정성 등을 위해 너비도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오버 핸달을 테이프로 부착을 해도 검사가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차에 타공을 해서 튼튼하게 나사로 부착을 해야 합니다. 당시 오버 핸달 선택지가 슈퍼비밖에 없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 기준으로는 디자인이 이쁘지 않아 가이아 캠퍼 서울지사 사장님께 다른 오버 핸달을 구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며칠을 고생하시며 KB홀딩스에서 판매하는 오버 핸달을 구해 장착해 주셨습니다. KB홀딩스 오버핸다는 원래 쉐보레 콜로라도용 오버핸다라고 합니다. 고생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오버핸다에 드는 비용을 1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도 전부 내돈 내산이고요. 또 허브 스페이스는 대한테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좋다며 추천해주셨고 여기서는 비용이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 변경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 차는 완성이 됐고요. 차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높은 시야와 우람한 외형으로 인해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도 없고 차선 변경 시에도 잘 비켜줍니다. 단점은 타이어가 MT 타이어, 즉 각기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니 고속 주행 시 핸들이 떨립니다. 또 커브길이나 이런 곳에서 핸들이 가벼운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루프렉에 루프탑 텐트까지 달려있으니 연비가 정말 안 좋습니다. 시내 주행 시 1리터에 5km 정도 나오고요. 고속 주행 시는 8.9에서 9.1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금액을 아끼기 위해 브레이크 호스 연장이나 샤프트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차에 다른 진동이나 떨림 같은 게 느껴지진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차를 튜닝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지만 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나 서치라이트를 무리하게 달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튜닝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